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닥터 김입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혹시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내디딜 때 무릎이 뻐근하셨던 적 있으신가요? 아니면 화장실 다녀오려고 일어서는데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나오셨나요? 장 보러 마트 갔다가 돌아오면 무릎이 욱신거려서 한참을 쉬어야 했던 경험 있으시죠? 저희 어머니도 그러셨어요. 괜찮아, 괜찮아 하시다가 나중엔 계단 내려가는 게 무서워서 일부러 엘리베이터만 찾으셨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습니다. 아, 무릎 통증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구나. 일상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거구나.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활동이 줄어들고 활동이 줄어드니까 더 약해지고 그 악순환 속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하면 달라질 수 있어요 라는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상이 조금 길어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무릎 건강을 위한 진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죠? 무릎 통증의 시작, 왜 아픈 걸까요? 먼저 왜 무릎이 아픈지부터 알아야겠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의뢰 그런 거 아니야? 하시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무릎은 생각보다 정말 복잡하고 정교한 부위예요. 뼈와 뼈 사이에는 연골이라는 부드러운 쿠션이 있어서 걸을 때나 뛸 때 충격을 흡수해 줍니다. 마치 자동차의 쇼크 업소버처럼요. 젊을 때는 이 연골이 두껍고 탄력 있어서 아무리 뛰어다녀도 끄떡없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이 연골이 조금씩 닳기 시작합니다. 왜 다를까요? 첫째,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연골이 얇아집니다. 둘째, 평생 걸어 다니면서 쌓인 마모가 누적됩니다. 셋째, 체중이 늘거나 잘못된 자세로 무릎에 무리를 주면 더 빨리 닳아요. 한 번 닳은 연골은 안타깝게도 저절로 다시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퇴행성 관절염 어렵지 않아요. 의사 선생님이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하시면 아이고 큰일 났네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름이 어려워서 그렇지 사실 간단합니다. 퇴행성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이라는 뜻이고 관절염은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긴 상태입니다. 이 염증이 생기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날까요? 첫째, 통증. 처음엔 가끔씩만 아프다가 점점 자주 아파집니다. 특히 계단 내려갈 때, 쪼그려 앉을 때, 비 오는 날에 더 심하죠. 둘째, 뻣뻣함. 아침에 일어났을 때나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날 때 무릎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듭니다. 마치 녹슨 문처럼 삐걱삐걱 소리가 나기도 해요. 셋째, 붓기. 무릎이 부어서 바지가 꽉 끼거나 만져보면 따뜻하고 물렁물렁한 느낌이 듭니다. 넷째, 힘 빠짐. 무릎에 힘이 없어서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가끔은 툭 하고 무릎이 꺾이는 느낌도 듭니다.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에이, 나 괜찮아. 쉬면 나아지겠지 하시는 분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초기엔 가벼운 통증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연골이 거의 다 닳아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이 너무 심해서 걷기조차 힘들어지고 결국엔 인공관절 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수술이 나쁜 건 아니에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수술 결과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할 수 있다면 자기 무릎을 최대한 오래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무릎 상태가 어떤지 체크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관리하면 여러분의 무릎은 아직 충분히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똑같이 나이 드셨는데 어떤 분은 무릎이 멀쩡하고 어떤 분은 너무 아파서 고생하시죠? 왜 그럴까요? 바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무릎 건강은 유전이나 운도 있지만 평소에 어떻게 생활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첫 번째 이유, 운동 부족. 무릎이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으시죠? 쉬면 나아지겠지 하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이게 함정이에요. 무릎을 지탱해 주는 건 뼈가 아니라 근육입니다. 특히 허벅지 앞쪽 근육, 뒤쪽 근육, 엉덩이 근육이 무릎을 감싸고 안정적으로 잡아줘야 해요. 그런데 가만히 앉아만 계시면 이 근육들이 점점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흔들리고 그럴수록 연골이 더 빨리 닳게 되죠. 실제로 연구 결과를 보면 규칙적으로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무릎 통증이 30에서 40% 정도 줄어든다고 합니다. 근육이 무릎을 보호해주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이유, 체중 증가. 이건 좀 민감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요. 체중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체중이 1kg 늘면 무릎에는 34배의 압력이 가해진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몸무게가 2kg만 늘어도 무릎은 68kg의 짐을 더 짊어지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8kg짜리 쌀 한 포대를 매일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무릎이 힘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굶으라는 게 아닙니다. 단지 조금만 신경 쓰면 무릎이 훨씬 편해진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녁 늦게 라면 드시는 것만 줄이셔도, 단 음식, 튀긴 음식만 조금 줄이셔도 몸이 가벼워지고 무릎이 숨통이 트입니다. 세 번째 이유, 잘못된 자세와 습관. 여러분, 평소에 이런 자세 하지 않으세요? 텃밭 일 하실 때 쪼그려 앉아서 하시거나, 방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김장하시거나, 소파에 앉을 때 습관적으로 다리를 꼬시거나, 이런 자세들이 무릎에는 엄청난 부담을 줍니다. 특히 쪼그려 앉는 자세는 무릎 연골의 체중의 78배 압력을 가한다고 해요. 일하실 때는 작은 의자를 가져다 앉으시고 소파에선 다리를 꼬지 말고 편하게 뻗으시고 무거운 물건 들 때는 허리만 굽히지 말고 무릎도 함께 굽히세요.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10년, 20년 후 여러분 무릎 건강을 결정합니다. 네 번째 이유, 영양 부족. 나이 드시면 입맛도 없고 귀찮아서 대충 드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우리 연골과 뼈도 영양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단백질, 칼슘, 비타민 D 같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뼈가 약해지고 근육도 줄어듭니다. 먹는 게 곧 약이다라는 말, 옛날 어르신들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뭘 먹느냐가 무릎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다섯 번째 이유, 방치. 가장 큰 문제는 참는 것입니다. 나이 들면 의뢰 이런 거지 하면서 그냥 파스 붙이고 참으시는 분들 많으세요. 초기에 병원 가시면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데 참다가 나중에 가시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통증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여기 문제 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외치는 거죠. 그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무릎이 아픈 진짜 이유들이었습니다. 운동 부족, 체중 증가, 잘못된 자세, 영양 부족, 그리고 방치. 이 5가지만 고쳐도 무릎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의 무릎이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무릎이 좋아지는 생활 습관.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뭘 하면 되는데?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 무릎을 살리는 운동법. 첫 번째 운동입니다. 아니, 무릎 아픈데 운동을 하라고요? 하시겠지만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걷기.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 무릎에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단 아무렇게나 걷는 게 아니라 제대로 걸어야 해요. 시간. 처음엔 하루 10분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15분, 20분, 최대 30분까지 늘리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걸으면 오히려 무릎에 무리가 가요. 속도. 천천히 걸으세요. 옆 사람과 이야기 나눌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숨이 찰 정도로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장소. 평평한 곳을 걸으세요.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무릎에 부담이 됩니다. 공원 산책로나 아파트 단지 같은 평지가 좋아요. 신발. 쿠션 좋은 운동화를 신으세요. 슬리퍼나 구두는 무릎에 충격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무릎 운동. 1. 무릎 펴기.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려 쭉 펴주세요. 5초간 유지하고 천천히 내립니다. 좌우 각각 10회씩 하시면 돼요. 이게 허벅지 근육을 강화해 줍니다. 2. 벽에 기대어 앉기. 벽에 등을 대고 서서 마치 의자에 앉듯이 무릎을 살짝 굽혀 주세요. 완전히 앉을 필요 없어요. 조금만 굽히시면 됩니다. 10초 유지하고 하루에 3번에서 5번 반복하세요. 3. 발목 돌리기. 앉아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주세요. 혈액순환도 되고 무릎 주변 근육도 풀어집니다. 이 운동들은 TV 보시면서도 할 수 있어요. 거창한 운동이 아니라 이렇게 간단한 것들이 무릎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무릎을 위한 식사와 체중 관리.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릎에 좋은 음식이 따로 있어요.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 생선, 고등어,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일주일에 2~3번 드시면 좋아요. 달걀, 단백질 덩어리죠. 하루 1~2개 정도 드시면 근육 유지에 도움됩니다. 두부, 부드럽고 소화도 잘 되고 단백질과 칼슘이 풍부합니다. 뼈를 튼튼하게 하는 음식, 우유, 요구르트, 칼슘이 많아서 뼈 건강에 좋습니다. 유당불내증 있으신 분들은 두유로 대체하세요. 멸치, 뱅어포, 칼슘 보충에 최고예요. 간식으로 조금씩 드시면 좋습니다. 염증을 줄이는 음식, 채소와 과일, 특히 브로콜리, 시금치, 당근, 블루베리 같은 것들이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염증을 줄여줍니다. 올리브유, 견과류, 좋은 지방이 들어있어서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피하셔야 할 것들도 있어요. 단 음식,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같은 건 염증을 악화시킵니다. 튀긴 음식, 치킨, 돈가스, 튀김 같은 건 가끔은 괜찮지만 자주 드시면 안 좋아요. 과한 음주, 술은 염증을 악화시키고 뼈를 약하게 만듭니다. 체중 관리 팁, 체중 관리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갑자기 다이어트 하실 필요 없어요. 작은 접시 사용하기, 무의식 중에 덜 먹게 됩니다. 천천히 씹어 먹기, 포만감이 빨리 와서 과식을 막아줍니다. 저녁은 가볍게, 저녁 늦게 야식 드시는 것만 줄여도 몸무게가 많이 줄어듭니다.
물 많이 마시기. 하루 6에서 8잔 정도 드시면 신진대사도 좋아지고 관절도 건강해집니다. 무릎을 보호하는 생활 습관. 일상 속 작은 습관들입니다. 앉을 때 다리를 꼬지 마시고 양쪽 발을 바닥에 편하게 놓으세요. 일어설 때 갑자기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팔걸이나 무릎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물건 들 때 허리만 굽히지 말고 무릎도 함께 굽혀서 들어 올리세요. 계단 이용할 때 내려갈 땐 난간을 꼭 잡으세요. 올라갈 땐 천천히 한 계단씩 오르시면 됩니다. 냉찜질과 온찜질. 무릎이 붓고 아플 때는 찜질이 도움됩니다. 온찜질. 아침에 무릎이 뻣뻣할 때 따뜻한 수건을 10에서 15분 정도 대주시면 혈액순환이 되고 근육이 풀립니다. 냉찜질. 운동 후에 무릎이 붓고 열이 날 때는 얼음주머니를 수건에 싸서 15분 정도 대주세요. 염증과 붓기가 가라앉습니다. 주의할 점은 얼음을 직접 피부에 대지 마시고 꼭 수건에 싸서 하셔야 해요. 보조기구 활용하기. 무릎이 많이 불안하시면 보조기구를 쓰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무릎 보호대. 운동하실 때나 오래 걸으실 때 착용하시면 무릎을 안정적으로 잡아줍니다. 지팡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지팡이는 무릎 부담을 30% 정도 줄여줍니다. 필요하면 당당하게 사용하세요. 높이 조절 의자. 앉았다 일어설 때 너무 낮은 의자는 무릎에 부담을 줍니다. 조금 높은 의자가 훨씬 편해요. 영양제와 보충제. 영양제 이야기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관절 영양제 드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 글루코사민, 연골의 주요 성분이에요. 연골이 닳는 것을 늦추고 통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보통 하루 1500mg 정도 드시면 돼요. 콘드로이틴, 글루코사민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연골의 수분을 유지시켜주고 탄력을 높여줍니다. 단, 이런 영양제는 최소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셔야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일주일 먹고 효과 없네 하시면 안 됩니다. 비타민 D와 칼슘. 비타민 D,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햇빛을 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는데 요즘은 밖에 잘 안 나가시니까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영양제로 보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칼슘, 뼈 건강의 기본이죠. 음식으로 부족하다 싶으면 영양제로 드세요. 오메가3,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관절염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생선을 자주 못 드시는 분들은 영양제로 보충하세요. 다만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영양제는 약이 아니라 보조제입니다. 기적 같은 효과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운동, 식습관 개선과 함께 병행해야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드시기 전에 꼭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세요. 특히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받기. 마지막 5번째, 병원 치료입니다. 병원은 나중에 가지 뭐 하지 마시고 이런 증상 있으면 꼭 가보세요. 병원 가야 할 신호들. 통증이 2주 이상 계속될 때, 쉬어도 나아지지 않으면 전문가를 만나야 합니다. 무릎이 많이 부었을 때, 붓기가 심하고 열이 나면 염증이 심한 상태예요. 무릎이 굽혀지지 않거나 펴지지 않을 때, 관절이 굳어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걷기가 힘들 정도로 아플 때,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면 참지 마세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는 치료들. 요즘은 수술 말고도 방법이 많습니다. 약물 치료, 소염 진통제나 연골 보호제를 처방받을 수 있어요.
통증을 줄이고 염증을 가라앉힙니다. 주사 치료. 히알루론산 주사. 관절에 윤활유를 넣어주는 것처럼 무릎을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줍니다. 스테로이드 주사. 염증이 심할 때 빠르게 통증을 줄여줍니다. DNA 주사. 요즘 나온 치료법으로 연골 재생을 돕습니다. 물리치료, 전기치료, 초음파 치료, 운동치료 등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통증을 줄입니다. 체외 충격파 치료. 최근에 많이 하는 치료법인데 충격파로 염증 부위를 자극해서 회복을 돕습니다. 수술은 정말 마지막 수단이에요. 요즘은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면 수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병원 가면 수술하라고 할까봐 무섭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에 진단받고 적절한 치료 받으시는 게 여러분 무릎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의 핵심 정리. 첫째, 무릎 통증은 나이 탓만이 아닙니다. 연골이 닳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둘째, 원인을 알아야 합니다. 운동 부족, 체중 증가, 잘못된 자세, 영양 부족, 방치. 이 5가지가 무릎을 망치는 주범입니다. 셋째, 지금부터 실천하세요. 매일 조금씩 걷기, 건강한 음식 먹기, 올바른 자세 유지하기, 필요하면 영양제 먹기, 아프면 병원 가기. 여러분, 무릎은 한 번뿐입니다. 다시 젊어질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라도 관리하면 충분히 건강하게 쓸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는 70세에 무릎이 너무 아파서 걷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매일 조금씩 걷기 시작하고 체중을 5kg 줄이고 물리치료 꾸준히 받으셨더니 지금 75세인데 등산도 다니십니다. 물론 모든 분이 그럴 순 없겠지만 최소한 지금보다 나빠지지 않게 하는 건 여러분 모두 할 수 있어요. 무릎이 건강하면 손주랑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포기했던 일상의 즐거움들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오늘 영상 보시고 나도 해야겠다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요. 영상 끄시고 10분만 집 앞 산책 나가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무릎 아파하시는 분들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가장 좋잖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여러분 건강에 도움되는 영상 많이 만들겠습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해지기를, 여러분의 매일이 통증 없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